비진위 표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보겠는데요. 사립대학교의 조교수가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교수는 그동안 내가 학교를 위해서 해온 공이 있으니까 사표를, 즉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반려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생각은 없이 표시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이게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 입장에서는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사표를, 즉 사직서를 수리해버려요. 그제서야 이제 교수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표 수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속은 학교를 그만둘 의사는 없이 표시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걸 한 겁니다.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처럼 이와 같은 행위를 결국 비진위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비진위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느냐? 107조를 보게 되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즉 악이라는 이야기죠. 또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알 수 있었을 경우인데 몰랐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뭐죠?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칙은 지인이 아니면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건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적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 비진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위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잠꼬대라든지 명백한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배우가 무대에서 하는 대사라든지 또는 학교 수업 시간에 견본으로서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그 효과 의사, 법적인 의미를 갖는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추단할 수 있는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심의 효과의사,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심의 효과의사하고 진의라고 말씀드렸죠. 내심의 효과의사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내심의 효과의사인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어쨌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진 않아요. 진정으로 바라진 않지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것이 최선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사표를 냈는데요. 이 사표 내는 행위가 억지로 사용자가 무조건 내라 라고 해서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가 이번에 사표를 내면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만약에 사표를 내지 않아서 징계 해고를 당하게 되면 뭡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해서 경우의 수를 얘기해 주니까 근로자가 이리저리 재봤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재보니까 그냥 징계 해고를 당하느니 어떻게 해요? 사표를 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회사를 그만둘 의사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그 선택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떤 것이 제일 좋더라. 사표를 내는 것이 제일 좋더라.
라고 해서 선택해서 그걸 선택해서 사표를 낸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회사를 그만둘 의사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사표를 내는 행위가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그리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의자가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지 못하려고 생각하든 기대하든 예상하든 어쨌든 모두 우리 민법상으로는 비진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느냐? 그 이유나 목적,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 했든 죽어가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였든 간에 어쨌든 그건 비진의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효력이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진정한 의사와 다른 생각, 다른 표시라는 사람을 즉 이런 의사표시자를 굳이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요.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영수증에 총완결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다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체 총완결이라고 썼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건 뭐죠? 돈을 다 받았다. 아니면 못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네, 그와 같은 의사표시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의사표시자는 보호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예,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또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무효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효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선의의 제3자. 그걸 모르고 그 행위를, 그 비진의 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107조 2항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이제 이 비진의 표시를 대리인에 의해서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비진의 표시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비진의 표시를 한 경우 원칙대로 어떻게 해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이 아닌 대리인의 행위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건 아까 계약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취소나 추인이나 법률행위 해제 등, 계약의 해제 등 이와 같은 경우 계약과 단독행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학설은 나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가족법상 행위는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절대적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107조의 적용, 107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당연히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같이 일정한 혼인과 입양과 같은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그 가족법상 그 당사자의 진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준법률행위도 뭐 성질에 따라서 유추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의 행위, 소송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이와 같은, 즉 사회적 타당성의 관계에 있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과 관련해 갖고 상대방이 선의가 됐든 무과실이 됐든 그 107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대리 법률도 적용되지 못하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비진이 표시하는 107조의 적용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법에서는 주식인수 청약과 관련해 갖고는 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진위 표시관은 진위 아닌 의사 표시관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통정허위 표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